샴벌즈. 지난 이야기. 벙커를 공격한 미지의 세력. 당신은 이자르에게서 녀석들의 다음 행선지를 알게 되었다. 레시토 마을로 향해 그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당신은 스톨라스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얻은 정보를 토대로 아리오스를 추격하기 위해 레시토 마을이라는 곳으로 향했다. 피난민이 모여 형성된 마을답게 제대로 된 건물이나 시설이 있어 보이진 않았다. 이상한 할아버지가 여긴 왜 온 걸까? 당연한 말이지만 만나보면 알 수 있겠지. 이번에야말로 붙잡아서 다 물어볼 거야. 그때 전신을 덮는 로브를 뒤집어 쓴 녀석들이 당신에게 다가왔다. 누구냐? 그분께서 기다리십니다. 따라오시죠. 지난번에 그놈들이구만. 이 세계에선 선빵이 필수다. 당신은 로브를 쓰고 나타난 자들을 하나둘 쓰러뜨렸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과격한 손님이 또 찾아왔구만. 기다리고 있었네. 바닥에 엎어져 낑낑대고 있는 녀석들 뒤로 아리오스가 다가왔다. 나타났구나. 아리송. 아리오스야. 이보게. 자네 괜찮은가? 상처가 심하구만. 어? 별일 아니. 아리오스는 쑥스러워하는 마커스를 지나쳐 당신에게로 쓰러진 부하들을 부축했고 그들을 격려했다. 자네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이자르가 쓰러졌다는 얘기구만. 그는 어떻게 했나? 다신 볼 수 없을 거다. 오, 이자르. 어찌 이리 허망하게 갔는가? 아리오스는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침묵했다. 우리에게 복수라도 할 셈이야? 그가 떠난 건 무척 슬픈 일이지만 개인적인 원한 같은 건 없다네. 그게 무슨 말이야? 자네들도 그저 살기 위해 그를 처리한 것이겠지. 야생동물들이 죽고 사는 자연의 섭리 같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네. 뭐 암튼 그건 그거고 이리 따라오게나. 아리오스는 당신을 마음 중심부로 데려갔다. 대화. 마을 안쪽으로 들어오자 피난민들의 모습이 당신의 눈에 들어왔다. 언제 씻었는지 알 수 없는 몰골의 사람들이 모닥불 주위로 옹기종기 모여 앉아 몸을 녹였다. 그 중에는 이 무거운 공기를 환기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카로스님, 여기 좀 보세요. 제니가 카로스님께 드릴 화관을 만들었어요. 꼬질꼬질하지만 해맑은 웃음을 짓는 어린 소년이 아리오스를 붙잡고 말했다. 오, 그래. 아주 멋진 화관이로구나. 정말 고맙다, 피터. 제니가 만들었다니까요. 아리오스는 잠시 의자에 앉아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화관을 머리에 쓰고 세상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까로스? 여기선 다들 나를 그렇게 부른다네. 자네들도 여기선 나를 그렇게 불러줬으면 좋겠구만. 여긴 뭐지? 여긴 임페리얼과 산마지카의 전쟁으로 생긴 피난민 마을이라네. 누구도 그들을 거두지 못해 내가 거처를 마련해 주었지. 카로스 할아버지, 이번엔 언제 가시는 거예요? 계속 여기 같이 살아요. 아이들이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어 그를 보채기 시작했고 카로스는 쓸쓸한 눈빛으로 자신 주변으로 모여든 아이들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서로 다른 출신임에도 이곳 주민들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아주 잘 지낸다네. 난 그들의 생존 본능이 이념을 앞선 거라 생각하네. 이곳에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카로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카로스를 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감사함 그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렇구나. 무슨 말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너 꽤 괜찮은 녀석이었을지도? 뭐야, 너 울어? 마커스는 그가 어린아이들을 능숙하며
돌보는 모습에 감동한 것인지 아니면 해맑은 아이들을 보고 누군가 그리운 사람이 생각난 것처럼 웃음 찬 표정을 지었다. 아, 아니야. 건조해서 그래. 이런,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잠시 자리를 이동하지. 당신은 카로스를 따라 마을 구석의 집으로 들어갔다. 사실 나무를 세워 체온을 덮은 겨우 텐트의 형태를 유지하는 공간이지만 내부는 의외로 아늑했다. 그런데 내가 전에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변함이 없나? 카로스는 당신의 대답이 궁금한 듯 뒤돌아보며 물었다. 스톨라스에서 벙커에 가스가 들어온다고 가정했던 의미를 알 수 없었던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물음이었다. 그래. 그렇군. 지금, 아니, 내가 평생 해오고 있는 일도 그때 질문과 같은 맥락이네. 별로 반가운 말은 아닌걸? 우린 그런 것보다 공격받은 이유를 알고 싶은데? 카로스는 그녀의 당돌함이 마음에 들었는지 옅은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다. 왜 자네들 선조가 벙커에 들어갔는지 들어본 적 있나? 그야 먼 과거에 핵전쟁이라는 게 일어났고 지상에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서 이 정도는 어릴 때 배운다고. 인류 간의 다툼이 종말을 불러왔단 얘기인가? 하지만 그건 동물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먹고 먹히는 끝없는 싸움이 반복되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자네가 한번 대답해보게. 왜 인류가 한번 종말을 맞이했었는지. 감당치 못할 문명의 발견이지. 문명의 발전. 문명의 발전. 바로 그거야. 카로스는 당신의 대답을 듣고 큰 소리로 웃었다. 본디 인간은 이기적이고 전쟁은 그 이기심으로 인해 발생하지. 하지만 그게 이상한 건 아니라네. 동물들도 동족만을 우선시하고 어떨 땐 동족마저 버리고 말지. 원래 인간의 전쟁이란 자연의 동식물들이 순환하는 먹이사슬과 같은 역할이었다네. 끊임없이 먹고 먹히는 순환 속에 개체 수를 조절하고 발전해 나갔지. 하지만 핵무기는 그 섭리를 깨버리기 시작했다네. 어리숙한 인류가 가지기엔 너무나 위험한 신의 영역이었어. 수준에 맞지 않는 무기와 기술을 손에 넣은 인류는 결국 스스로를 종말로 이끈 거라네. 그래서 네 목적이 뭔데? 그러게, 결론이 뭔지 모르겠어. 카로스는 케이런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목적이라.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 누구도 그런 힘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라네. 인류가 몇천 년이 지나도 계속 돌도끼만 들고 싸웠다면 종말이 찾아올 리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인류는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누군가 그들을 관리해야 한다네. 그 옛날 인류가 신에게 의지했던 것처럼 말이지. 네가 신이라도 된다는 얘기야? 살려주세요! 뭐야? 이 소리는? 당신은 소란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누더기 같은 천으로 만들어진 텐트의 입구를 향해 팔을 뻗었지만 어째서인지 닿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니 카로스가 당신의 팔을 붙잡고 서 있었다. 지금 나가도 의미 없네. 이 마을의 희생은 필요한 운명이었거든. 그게 무슨 미친 소리야. 조금 전까지 널 따르던 마을 사람들의 비명이 안 들려? 아이들은? 설마 전부? 마커스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시선을 갈 곳을 잃은 채 방황했고 양 주먹을 힘껏 움켜쥐고 팔을 떨고 있었다. 나도 이들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네. 하지만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를 그르칠 순 없어. 카로스의 얼굴에는 정말로 그의 슬픔에 눈에서 볼로 그리고 턱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더 물어볼 가치도 없어. 부엉이 공방. 이 녀석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지 가늠조차 안 되는 거겠지. 1008명. 뭐라고? 오늘 이곳에서 희생되는 사람의 수라네. 비록 큰 뜻을 위해 이 세상을 떠나지만 괜찮다네. 내가 그들 모두를 기억할 테니. 카로스는 비탄에 빠진 표정으로 오늘 희생될 사람의 수를 정확하게 말했다. 마커스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잠시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모두 기억하겠다니. 그런 무책임한 말로 용서될 거라고 생각해? 그들의 이름을 모두 읊어줄 테니 함께 기억해 주겠나? 제니, 피터, 알리시아, 테드, 시리. 멈춰! 이 미친 자식! 당신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카로스와의 대화를 피하고자 다시 한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텐트 밖으로 나섰다. 학살. 당신은 카로스가 있던 텐트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깥은 거대한 비행선과 알 수 없는 기계들, 그리고 수많은 적들에 의해 이미 순식간에 초토화되었고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이 자식! 1011명. 처참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당신과 동료들의 옆으로 어느새 카로스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자네들 대답에 따라 오늘 내가 기억해야 할 사람이 늘어날지도 모르겠군. 너무 많은 걸 보여줬으니 말이네. 그는 당신과 동료들을 한 번씩 훑어보고만 말했다. 이 기회에 우리의 뜻에 동참하는 건 어떤가? 자네들 벙커의 운명을 크게 바꿀 기회라네. 우리는 스스로를 인도자들이라고 부르지.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라네. 이 마을에는 임페리얼의 귀족, 산마지카의 고위신관 이외에 머시너즈의 전쟁 상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 그들이 모두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카로스는 당신을 돌아보며 말했다. 우린 인도자들에 속한 각 세력의 지도부를 통해 지금까지보다 더 큰 전쟁을 벌일 거야.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 각 세력은 과했던 발전을 조절하고 문명을 다시 적절한 수준까지 되돌릴 수 있겠지. 너는 미쳤어! 마커스가 카로스를 향해 달려들자 케이런은 마커스를 잡아 말렸다. 마커스, 잠시만. 카로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공격한 거지? 너희 벙커는 지금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문명을 가지고 있어. 몇백 년 전부터 생존자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곳이건만 그게 아니더군. 단순 도굴꾼도 아니었고 그 벙커에서 사람이 나온 거였다니. 그래서 나는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라네. 너희 벙커가 우리와 함께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균형을 깨는 방해물로 남을지. 카로스는 당신에게 다가와 고개를 기울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 이제 선택하게. 우리의 뜻에 동참하겠나? 동료들의 반응을 본다. 당신은 동료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난 애들마저 신경 쓰지 않는 저 미친 사이코 자식을 따라갈 순 없어. 애초에 우릴 습격하라 지시한 것도 어찌되었든 저 녀석이잖아. 내 생각은 좀 달라. 뭐? 마커스는 적잖이 놀란 표정으로 케이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과 당황한 감정이 담겨 눈동자가 어느 때보다 크게 흔들렸다. 순식간에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녀석이야. 우리가 거부하면 다음은 벙커가 이 마을처럼 될 거야. 이성적으로 판단. 이게 무슨 짓이야? 마커스가 케이런의 겉옷을 움켜쥐며 그녀의 말을 멈춰 세웠다. 그리고 그의 분노가 엉뚱한 방향으로 정면 충돌하기 시작했다. 진정해, 마커스. 넌 이 광경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아니,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지상에 너무 오래 올라와 있어서 드디어 미쳤구나. 그의 조롱 섞인 분노에 케이런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는지 자신의 옷깃을 잡고 있던 마커스의 손을 힘으로 강하게 뿌리쳐 그를 넘어뜨렸다. 닥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건 너야. 애초에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 멍청아! 둘의 대립은 누군가 한쪽 편을 들어 그 중심을 넘어뜨릴 때까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다. 케이런의 말도 맞아. 지금 상황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지. 하지만 이건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야. 마커스의 의견에 동의한다. 당신은 둘 사이를 뜯어말리며 둘을 진정시켰고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결국 틀린 길을 선택하는구만. 자네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지. 카로스는 실망한 표정으로 당신과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걱정 말게 붕어의 공방. 케이런, 마커스, 내가 자네들을 기억하겠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멀어져 갔고 그의 주변에서 그를 호위하던 인도자들이 당신 앞을 막아섰다. 당신은 덤벼든 인도자들을 모두 쓰러뜨렸다. 하지만 카로스는 어느새 자취를 감춰 사라졌고 다른 거구의 남자가 그 자리를 대신해 서 있었다. 역시 너희들은 구제불능이다. 직접 처리해야겠군. 너는 스톨라스에서 봤던...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 이 아라게가 직접 상대해주마. 아라게는 거구에 걸맞은 묵직한 중갑으로 철컹철컹 소리를 내며 당신을 향해 달려들었다. 또 보는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이곳이 너희들의 무덤일 것이다. 아라게와의 싸움은 좀처럼 결판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당신과 동료들 쪽으로 기세가 기울고 있었다. 케이런이 그에게 결정타를 날리려 했던 그때 그의 부하들이 끼어들어 케이런의 공격을 막아냈다. 아라게님, 우선 여기서 벗어났어. 그의 충직한 부하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격노한 아라게가 자신을 가로막아 지켜낸 부하를 단칼에 베어버렸기 때문이다. 결투 중인 기사에게 이런 수치를 주다니 용서할 수 없다. 저 미친 녀석, 자기 부하를 베었어. 아라게님, 여긴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체되면 그분이 불편하실 겁니다. 치! 알겠다. 개탄스럽게도 반박할 수 없군. 난 먼저 출발하도록 하지. 제대로 처리하고 따라오도록. 아라게는 그의 부하들 사이로 사라졌고 부하들은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당신을 아라게의 부하 일부를 해치웠지만 끝도 없이 있는 적들이 당신을 둘러쌌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죽기 딱 좋은 날씨네. 부엉이 공방, 마커스. 뒤에는 벽이 있었고 도망칠 곳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 당신에게 다음 적들이 다가왔다. 계속 그들과 싸운다. 계속 그들과 싸웠다. 계속 그들과 싸웠다. 그때 당신을 둘러싼 적들 뒤로 큰 폭발이 일어났고 연기가 모든 시야를 가렸다. 뭐야! 막아! 으악! 당신과 동료들은 몸을 움츠렸고 연기 사이로 적들의 비명과 폭음만이 들릴 뿐이었다. 거대한 폭발들은 땅을 울렸지만 그의 정체는 연기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당신은 몸을 최대한 숙여 폭발로부터 자신을 보호했다. 그리고 잠시 뒤 천천히 거친 연기 속에서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괜찮나? 남자는 당신을 일으켜주려는데 손을 내밀었다.
당신은 남자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안개가 거친 땅 위에는 수많은 적이 쓰러져 있었다. 당신은 누구야? 적들은 다 어떻게 한 거지? 알 수 없는 남자의 등장에 케이러는 무기를 들어올려 경계 자세를 취했다. 무기의 끝이 그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이야기했다. 아직 자세한 것을 말할 수는 없어.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조금 위험해질지도 모르겠어. 어떤 게 위험하다는 거지? 카로스가 눈치채면 모두가 위험해질 거야. 남자는 경계하듯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의 알 수 없는 말에 모두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는 말을 이었다. 카로스는 이제부터 벙커를 파괴하려고 할 거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서 벗어난 존재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 그는 당신에게 작은 일지를 내밀었다. 윈디아 산으로 가라. 카로스는 지금 그곳으로 갔다. 카로스를 막으려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을 거야. 당신은 그의 손에서 일지를 넘겨받았다. 다음에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군. 그는 이 말을 끝으로 작은 비행체에 몸을 실었고 그대로 시야에서 벗어나 버렸다. 어쨌든 우리 다 살아남았네. 그러게. 케이러는 긴장이 풀렸는지 무기를 내려놓고 덜덜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부엉이 공박,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윈디아 산으로 가자. 저 사람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 우리는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우리를 구해줬다는 것은 사실이지. 그리고 벙커에 운명이 달린 이상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자, 출발하자. 케이러는 내려놓았던 무기를 다시 집어들었고 당신과 일행은 윈디아 산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